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었던 시청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번에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사실 방광암 말기 판정을 받은 62세 여성입니다. 의사 말로는 이제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전에 암을 발견했는데 이미 말기까지 진행되어 수술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 의사가 제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쉽게 목숨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을 봐야 했고 무엇보다도 며느리에게 전해줘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4번의 항암 치료를 버텨내며 몸은 이미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지만 그렇게 꼬박 1년을 버텼네요.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몸 상태로는 제대로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했죠. 그럼에도 얼마 전에는 며느리에게 전달할 일까지 모두 끝마쳤습니다. 이제는 맘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듯해요. 말기암 환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이야기는 제가 처음 결혼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들 연애해서 결혼하던 시절 저는 보수적이었던 저희 아버지의 반강요로 중매 결혼을 하게 됐어요. 상대 남자가 전라도 목포 유지의 아들이라는 말에 아버지가 혹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대들어본 적 없던 얌전한 딸이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본 남편은 특별히 모난 곳 없이 평범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죠. 지방 부자들의 특유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남자였어요. 저는 남편이 싫지는 않았지만 아주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던 터라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당시 고작 23살의 나이에 제가 살던 경기도 수원을 떠나 목포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목포에서 배를 2척 가진 선주셨어요. 거기다 목포 시내에 조그마한 건물도 소유하고 계셨죠. 목포에서 저희 시아버지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였으니 시아버지는 그만큼 자신감 넘치고 거리낌이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뱃사람들이 워낙 거칠잖아요. 욕도 많이 하고요. 뱃사람인 저희 시아버지도 고상한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가부장적인 데다 불같은 면이 있어서 대하기가 더욱 어렵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시댁에서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정반대의 분이셨어요.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도 원래는 서울 사람인데 시아버지와 결혼하시면서 목포로 내려오신 거였더라고요. 아가, 이거 오늘 새벽에 시장에서 사온 사과인데 얼른 먹어보렴. 이렇게 신선한 사과는 또 오랜만이네. 네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하길래 장 보면서 사왔어. 어때? 괜찮지? 시어머니는 말투도 나긋나긋하셨고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한다는 건 잊지 않으시고 늘 챙겨주시기도 했죠. 덕분에 그 흔한 고부 갈등도 없었습니다. 홀로 타지에 와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따뜻한 시어머니의 존재였어요. 때로는 친정엄마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어머니와의 추억이 별로 없거든요. 친어머니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적에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지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몇 년 뒤 아버지는 지금의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친정어머니는 계모이십니다. 아무래도 어린 마음에 새어머니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새어머니도 특별히 저를 챙겨주시진 않았어요. 새어머니는 제 남동생을 임신했고 온 가족의 시선은 남동생에게 쏠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모녀간 친밀감이랄까 애틋함이랄까 뭐 그런 것들은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것도 이런 이유 중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강요가 있기도 했지만 저 역시 결혼을 하나의 도피처로 생각했거든요. 어색한 가족 분위기를 견디기가 어려웠고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어쨌든 저를 살뜰히 챙겨주신 시어머니, 착한 남편 덕에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아버지였어요. 아가, 이제 결혼도 했으니 얼른 손주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 이왕이면 아들 낳아야지. 그래야 대를 이을 거 아니냐? 아가, 옆집 아줌말로는 아들 놓으려면 흑마늘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동에서 사다 줄 텐게 잊지 말고 챙겨 먹어야 한다잉. 시아버지는 결혼 초기부터 종종 지나가는 말로 손주 타령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그놈의 아들 거의 노래를 부르는 정도였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챙겨주는 즙이란 즙은 다 마셨죠. 그 외에도 임신에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2년 동안 도통 애가 들어서질 않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했는데 매번 소식이 없으니 저도 애가 타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자 시아버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강요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워낙 거친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신 소식이 없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여쭤보시더니 이제는 술 취해서 들어오시면 저한테 막말까지 퍼붓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소식이 없냐? 지금까지 뭐 하는겨? 네가 아주 쫓겨나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만.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 남들 다 아는 임신을 아직도 못혀?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놈의 죄송은? 누가 맨날 그 소리만 듣고 싶디야? 벌써 2년이요, 2년. 누군 잔소리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뭔 고생이요? 우리 가문 씨를 말리려고 작정한겨? 시아버지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면 더욱 역정을 내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사투리 섞인 거친 말투에 저는 대꾸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 우는 게 전부였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나 싶기도 했고 아직까지 임신을 못하고 있는 제 스스로가 밉기도 했어요. 여보, 괜찮아? 내가 미안해. 우리 아버지 말은 저렇게 해도 속상해서 그러신 걸 거야. 남편은 방에 들어와 우는 저를 달래주긴 했지만 제게 막말하는 시아버지에게 대항하지는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지켜보기만 하실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으셨죠.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 말이라면 꼼짝도 못했으니까요. 그런 날이면 어디로든 도망가 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댈 곳이라곤 없던 저는 더욱 고독해져만 갔어요. 이후에도 시아버지가 술 취한 채 들어와 제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저는 또 방에 들어가 우는 밤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무수히 많은 밤 중 하나였죠.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임신도 못하는 며느리. 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며느리라고 소개도 못해겠네 그려. 꼴 보기 싫으니까 눈앞에서 뛰지도 말거라. 시아버지는 제 얼굴도 보기 싫으니 방에 들어가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 손짓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이런 취급을 받는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 방에 들어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네요. 그날은 하필 남편도 일이 많아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했었거든요. 위로해 줄 사람도 없으니 이불만 뒤집어 쓴 채로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너무 많이 울어서 정신이 없는 통이었는데 누가 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아가, 자니? 나다. 좀 들어가도 되겠니? 예상치 못했던 시어머니의 방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는 가져온 게다리 소반을 방 한가운데에 들여놓으셨죠. 무슨 일인가 싶어 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이어 소주와 갓김치를 들고 와 게다리 소반에 올려두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는 진작 잠들었어. 남의 속은 다 긁어놓고 편하게 자는구나. 아가, 나랑 술이나 한잔 하자꾸나. 네? 술이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술이라곤 입에도 대지 않던 분이셨거든요. 저 역시 시아버지가 임신해야 하니 술 마실 생각은 하지도 말라며 엄포를 놓았던 터라 눈치 보기 바빠 술은 엄청 오랜만이었고요. 그래, 눈물 닦고 이리 와서 여기 앉아보렴. 저는 쭈뼛쭈뼛 대다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로 얘기하자고 한 적은 처음이라 살짝 긴장도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씀은 의외였습니다. 아가, 먼 타지에서 홀로 오니 많이 외롭지? 기댈 사람도 없고. 너를 보면 내가 시집살이 하던 때가 생각나서 안쓰럽고 미안하더구나. 아직 어린 나이에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다 너희 시부는 저렇게 성질도 부리니 옆에서 끼어들면 더 잔소리할 사람이라 내가 말리질 못했어. 나도 네 마음 다 안다. 임신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시아버지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 내가 임신했을 때도 어찌나 아들 거렸는지 모른다. 내 시부모도 한성격했거든. 워낙 옛날 분들이라 며느리인 나는 쥐 죽은 듯이 지냈었지.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건 알지?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렇게 못된 말만 내뱉는 거지. 나한테 며느리 먹을 거 챙기라고 항상 말하는 분이거든. 시어머니는 제게 소주를 따라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호된 시집살이를 했던 터라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셨어요. 저 양반 말은 너무 맘에 두지 말거라. 쫓아낸다는 말에 겁먹지도 말고. 우리 며느리를 저 양반 혼자서 쫓아낼 수 있겠니? 내가 찾으러 가고 기범이가 찾으러 갈 텐데. 아가, 너도 마음 독하게 먹으렴. 나도 손재주 없다고 시어머니한테 하도 혼나서 도망가 버릴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까지 보게 됐더구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힘들 때가 있으면 아닐 때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있더라. 시어머니는 특유의 조곤조곤한 어투로 저를 위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개다리 소반 위에 올라와 있던 갓김치를 제게 건네주시더군요. 이거 한참 전에 담가둔 갓김치인데 한번 먹어봐라. 소주랑 먹으면 기가 막혀. 저는 순간 머뭇거렸어요. 갓김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일반 김치보다 식감도 더 꼬들꼬들하고 갓김치 특유의 꼬릿함도 입맛에 안 맞았습니다. 저희 새어머니도 갓김치를 자주 해주셨는데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거절할 깜냥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건네주신 갓김치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어요. 순간 코끝까지 뻥 뚫리는 알싸하고 매콤한 맛에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좀 맵니? 원래 갓김치는 이런 맛으로 먹는 거지. 갓김치 먹고 온다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 실컷 먹어두려무나. 더 나올 눈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갓김치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울고 싶을 땐 마음껏 울라고 다 이해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은 혹시나 시아버지가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또 뭐라 하실까봐 항상 얼굴을 베개에 묻고 숨죽여 울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시어머니 앞인데도 눈물 콧물 다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옆으로 다가와 제 등을 쓸어주셨죠. 그 따스한 손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친어머니가 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은 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갓김치를 많이 먹은 날일 거예요. 시어머니의 깊은 마음에 울면서도 갓김치를 입에 넣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아가, 갓김치가 많이 매웠나 보다 하시며 농담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갓김치 맛은
평생 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갓김치는 제게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 됐습니다. 시아버지의 잔소리에 하루가 고된 날이면 시어머니의 갓김치를 꺼내 먹었죠. 그날의 추억 때문만은 아니라 시어머니의 갓김치는 정말로 맛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서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도 여자들보다 음식 솜씨가 더 좋았어요. 어머니, 이건 또 어떻게 양념하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니? 이게 다 시집살이 하면서 배워서 그래. 별거 아니다. 제가 시어머니 요리에 감탄하면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듯 받아치셨지만 정말로 시어머니의 손맛은 남달랐거든요. 선원들이 시어머니 음식 맛보고는 전라도 여자라 솜씨가 다르다며 칭찬을 했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좀 오시려나요? 그 중에서도 갓김치가 제일이었습니다. 갓김치를 싫어하던 제가 시어머니 갓김치만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죠. 한 번은 갓김치가 다 떨어졌는데 너무 먹고 싶다며 시장에 유명하다는 갓김치 집에서 한 봉다리를 사온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은 전혀 안 나더군요.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아마 갓김치 회사를 차려도 성공하셨을 거예요. 시간은 또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몸에 좋다는 한약은 다 챙겨 먹고 심지어 무당도 찾아갔었지만 아이는 생길 기미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결혼 생활의 8알은 갓김치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이후 8년 동안이나 아이는 생기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술 핑계로 제게 막말을 퍼붓던 시아버지가 이제는 대낮에도 눈치 주는 말을 습관처럼 하시곤 했죠. 아직도 소식이 없는겨? 아이고, 너도 참 지긋지긋하다. 올해도 손주 소식 없으면 아주 소박 맞을 줄 알아. 여태 너희한테 쓴 돈이 얼만데 아직도 임신을 못혀. 그럴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와 종종 소주와 갓김치를 먹으며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결혼한 지 8년이 된 며느리가 여태 임신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해 주셨어요. 손주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이렇게 마음씨고 온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더는 바랄 게 없구나. 다 늙은 시어머니랑 같이 술 마셔주는 며느리가 어딨니?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생활 9년이 되기 전 정말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속이 더부룩하고 몸에 기운도 없어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죠. 어머니, 저 임신했대요. 뭐? 임신?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저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제게 친정 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이셨거든요. 뒤이어 소식을 전해 들은 시아버지도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겠구먼. 아이고, 잘했어. 결혼하고 시아버지가 제게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부엌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는 분이 제가 임신했다는 말에 그날 잡은 전복으로 죽까지 손수 끓여주셨어요. 오늘 잡은 신선한 전복이요. 많이 먹고 몸 관리 잘해라. 애기 튼튼하려면 산모부터 건강해야 하는 법이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난 이후 시아버지 태도는 180도 바뀌셨어요. 이제야 저를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하신 것 같았달까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이 낯설긴 했지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간 쌓였던 서름이 싹 가시는 듯 했어요. 게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을 임신해서 시아버지는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손자가 생기니 그럴만도 하셨죠. 저도 병원에서 아들임을 확인하는 순간 안도했어요. 물론 딸이어도 좋았겠지만 며느리로서 시아버지께 예쁨 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제게 해주신 말이 생각났죠. 힘든 때가 있으면 아닐 때도 있는 거야. 이제는 힘든 때가 지나갔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아직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7달은 남아있는데 시어머니께 암이 생겼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평생을 시아버지와 저희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었고 며느리가 힘들 때면 위로해줘야 한다고 늘 갓김치를 모자라지 않게 채워두셨던 어머니. 정작 본인 몸은 돌보지 않았고 이 못난 며느리도 제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 어머니가 불편해하셨던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네요. 시어머니는 종종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잠깐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는 정도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라 말씀만 드렸죠. 그때 제가 고집을 부려서라도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워낙에 제 몸 챙길 줄은 몰랐던 분이라 당신께서도 구태여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아랫배가 너무 아프다고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고서야 어머니 혼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의사 말로는 이미 말기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까지 진행됐으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냐고 질책까지 했죠.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 어머님 얼마나 남은 건가요? 그게 검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상태로만 봤을 때는 많이 심각합니다. 이미 암이 너무 많이 전이가 돼서 치료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입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담담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아왔으니 몸 상태를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 59세셨거든요. 요즘 100세 시대에 이제 겨우 인생 절반 조금 넘게 사신 겁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님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요, 선생님. 저 이대로 어머님 못 보내드려요. 저희 아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네? 저는 의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제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주신 분이 이렇게 일찍 떠난다니요. 가족들 중 남편보다도 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 소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가, 난 괜찮다. 지금도 멀쩡하잖니. 그래도 약은 먹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응? 그만 울고. 이러면 뱃속에 애도 다 느낀다. 엄마가 이렇게 울면 애가 얼마나 슬프겠니? 몸도 성치 않은 분이 저를 토닥토닥 달래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암 판정 이후 저희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 소식으로 즐겁기만 하던 집안이 축 늘어졌죠. 시아버지 역시 아내의 병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많이 속상해 하시더군요. 뱃사람들과 어울려서 막걸리 마시던 걸 제일 좋아하셨던 분이 이제는 술자리도 마다하고 시어머니 곁을 지키셨습니다. 아가, 아니 그 시애미가 목표소 젤로 가는 요리사인 거 알제? 그 양반 손 한 번 거치면 어찌 그리 맛있게 음식을 맛있게 되는지 몰라. 우리 뱃사람도 누구 시어미의 음식 맛보고 싶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었는지. 평소에는 과묵하신 시아버지가 한 번은 저를 붙잡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아버지의 묽게 어린 눈동자와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아버님 손만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네요. 그나마도 다행인 건 약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저희 시어머니가 정신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본인이 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이 정도면 그래도 이별을 조금 늦출 수는 있겠다고 덧붙였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아가, 나 가기 전에 갓김치 만드는 법은 꼭 알려주고 싶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더 오래 사셔야죠.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니. 양념 비법은 옆집 아줌마한테도 안 알려줬던 건데 우리 며느리한테는 꼭 알려줘야지.
아마 당신이 떠나시면 혼자 남은 며느리가 더는 갓김치를 먹을 수 없을 테니 어떻게든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해주신 갓김치만 먹고 싶다고 평생 제 옆에서 소주랑 갓김치를 같이 먹어줘야 한다고 떼를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시어머니를 붙잡기는 어려웠죠. 시어머니는 손수 하나하나 갓김치 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요 갓은 밑둥 제거부터 잘해줘야 돼. 안 그러면 쓴맛이 많이 나서 입맛 다 베리거든. 시어머니가 알려준 요리법은 생각보다 단촐했습니다. 특별한 소스가 가득 들어갈 줄 알았는데 멸치, 황태머리, 고춧가루 등등 평범한 재료였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차근차근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갓김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 알려주신 대로 똑같이 넣었는데 어머니가 하신 그 맛이 안 나요. 보자. 매콤하니 잘했구나. 처음 했는데 이 정도면 잘했어. 아주. 시어머니는 잘 만들었다며 칭찬해 주셨지만 저는 아쉽기만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요리 비법을 알려주신 거라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후로도 종종 혼자서 갓김치를 만들어 봤지만 역시나 2% 부족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갓김치가 맛있다며 잘 드셔주셨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살이 더욱 빠지셨고 전보다도 걷는 걸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별이 점차 눈에 보이는 듯 했어요. 세상이 참 냉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죽음이 드리워지는데 제 뱃속에는 생명이 하루가 다르게 커갔으니까요. 어떻게든 저희 손자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버텨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아니, 누워 계셔야 했죠. 수저도 겨우 뜰 정도로 힘이 없으셨거든요. 어머니, 우리 꼬물이가 이제 나오려나 봐요. 발로 차는 거 느껴지세요? 저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몸이 고되다 보니 자주 잠드시는데 혹시라도 못 깨어나실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 배 위로 시어머니 손을 가져다 대면 시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살짝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 느껴지고 말고 제 엄마 닮아서 밝고 씩씩하게 클 것 같구나. 얼마 후 저는 출산 예정일에 맞춰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집안이 떠들썩해졌어요. 저희 꼬물이도 가족들이 빨리 보고 싶었는지 진통 3시간 만에 나왔죠. 출산 후 집으로 돌아오자 먼 친척 어르신들부터 이웃 주민들까지 아기를 보겠다고 오셨더라고요. 아이, 요놈 보게. 어린 게 벌써부터 눈도 뜨고. 아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만. 시아버지는 그토록 바라던 손자여서 그런지 품에 안은 채 떨어질 생각도 안 하시더군요. 친척 어르신들도 아기가 벌써부터 인물이 좋다느니 장군감이라느니 얘기를 하자 시아버지는 더욱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출산 소식을 듣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아가, 고생이 너무 많았다. 바깥 양반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했을 텐데.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덕에 목포 와서 얼마나 즐거웠는데요. 제가 아이를 안고 얼굴을 보여드리자 시어머니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어머니도 그간 내색은 안 하셨겠지만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제가 어머니 가시는 길에 마지막 선물이라도 드린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직도 그날은 생생해요. 가을이 찾아올 무렵이라 동네가 노란 은행나무로 뒤덮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표정도 유난히 평온해 보였어요. 어머니, 뭐라도 좀 드셔야죠. 아무것도 안 드시면 어떡해요. 되었다. 오늘은 입맛이 없구나.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물도 입에 안 대시더니
점심때쯤 갑자기 온 가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때 직감했죠. 오늘이구나. 오늘이 어머니와 이별하는 날이구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저희 아기 얼굴을 하나하나 오랜 시간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구나. 너는 복덩이란다, 복덩이. 손주도 안겨주고 할미가 끝까지 보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네가 잘 키울 거라고 믿는다. 어머님, 덕분에 나도 참 행복하게 살다가 간다. 그 말을 마친 후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챙겨주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의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막상 눈앞에 닥친 이별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더군요. 저는 기운 없이 축 늘어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제발 눈 좀 뜨세요. 제발. 저는 이제 누구랑 같이 소주 마셔요. 네? 다시 일어나세요, 어머님. 여보, 이제 그만해. 그만. 어머니 눈 감으셨어. 그만 울고. 안 돼. 나는 못 보내. 나는 어머님께 고맙다는 말씀도 못 드렸단 말이야. 어머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제발 한 번만 눈 뜨세요. 저는 그렇게 까무룩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 다시 괴로웠어요. 여전히 저희 시어머니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별을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커가면 재롱도 부릴 테고 걸음마를 떼면 시어머니와 다 같이 아이 손 붙잡고 장도 보러 갈 수 있을 테고 아이가 더 자라면 옹기종기 모여 갓김치도 담글 수 있을 테니까요. 장례도 어떻게 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성격 좋은 남편이 외려 제게 정신 좀 차리라고 소리칠 정도였어요. 그렇게 넋이 나간 채로 3일장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이 정막이 낯설었어요. 제가 볼일을 보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시어머니가 아가 왔니? 라며 저를 반겨주셨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반겨줄 시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금 괴롭게 느껴졌죠. 저는 정말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웃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에 나 죽는다 소리가 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으니까요. 저는 어머니가 머물렀던 자리를 하나하나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그릇,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는 여러 냄비들, 며느리가 젓가락질 잘 못한다고 구박하기는커녕 시장에 가서 포크까지 사오셨던 저희 어머니. 냉장고 한켠에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담가두셨던 갓김치가 있었죠. 알싸하면서 시큼한 냄새, 장례식 내내 한 끼도 안 먹었던 저는 홀린 듯이 시어머니의 갓김치를 꺼내서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눕게 되신 이후로는 얼마 남지 않은 그 갓김치가 아까워서 잘 먹지도 않았거든요. 제 입속에 들어온 건 그저 갓김치 하나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사랑과 따스함이었습니다. 10년 후 시아버지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배와 건물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희 가족은 배고를 걱정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아들도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그 흔한 사춘기도 수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 아들이 장성했지만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렇게 다 자란 손자를 보면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고 저도 이제는 노련해진 주부가 되어 주변 어르신들께 전라도 여자 다 됐다는 말도 들을 정도로 음식도 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갓김치 맛은 변하지 않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셀 수 없이 갓김치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도 그 맛이 안 났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지금 갓김치도 맛있다고 해줬지만 제 성에 차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갓김치를 만들지 않게 됐어요. 갓김치를 먹을수록 시어머니가 계속 떠올라서 힘들었거든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이리 클 줄은 몰랐어요. 어느덧 저는 60대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공교롭게도 저 역시 암에 걸렸더라고요. 그것도 방광암 사기라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형편이었죠. 시어머니도 병원에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저 역시 제 몸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몸 돌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1년 전쯤부터 가끔 찌르듯이 배가 아팠지만 원래도 방광염이 있던 터라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게 병을 키웠네요. 암에 걸렸으리라 확신은 못했지만 병원을 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제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울던 것처럼 남편과 아들 역시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저는 혼자 담담하게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찾아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막상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니 초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들도 다 컸고 남편 사업도 한참 잘 되고 있으니 걱정은 없지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기 전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상견례도 잘 끝냈고 예식장이나 전셋집도 다 구해뒀는데 아들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제가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8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들이라 결혼식만은 보고 싶었거든요. 또 이왕이면 부모 자리가 비어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나뿐인 아들이라 아들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고 싶기도 했어요. 의사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어떻게든 버텨 저희 아들 태어나는 것도 보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항암 치료로 오히려 몸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아들의 결혼식을 볼 수 있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약이 독하다고 들었는데 눈썹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더군요. 그나마도 제가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라 치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죠. 몸에 기운이 없어 휠체어를 타긴 했지만 가발도 쓰고 곱게 한복도 차려입고 제대로 어미 노릇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저도 항암 치료를 더 이어나갔어요. 며느리가 생기니 한 가지 욕심이 더 생겼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것처럼 제 며느리에게도 갓김치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시어머니처럼 며느리 곁을 지키며 소주 같이 할 시간조차 남지 않았지만 기왕이면 하나라도 물려주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가, 우리 아들 8년 만에 가진 애라 내가 애지중지 키웠단다. 혹시나 늦게 낳아서 남들보다 뒤처지진 않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데려온 걸 보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참 고맙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도 뵙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며느리가 생기면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고 같이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는데 미안하구나. 좋은 시어미 노릇도 못 해보고. 그래도 한 가지는 알려줘야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불렀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항암 치료도 받고 있으니까 벌써부터 그런 말씀 마세요.
너는 꼭 나를 보는 것 같구나.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말했거든. 사실 나는 갓김치를 안 좋아해서 입에도 안 댔던 사람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담그신 갓김치 먹고는 갓김치에 푹 빠졌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갓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나도 이제 내 며느리한테 알려주고 싶구나. 저희 며느리가 참 밝고 쾌활하거든요. 제 말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좋아하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저 갓김치 제일 좋아해요. 알싸하게 코끄다리는 그 맛이 너무 중독성 있어요. 거기다 그 꼬들꼬들한 식감은 또 어떻고요?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잘 알려주마. 며느리와 함께 갓김치를 담그고 있으니 예전에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지금 며느리처럼 제가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갓을 다듬었었죠. 서로 지치지도 않고 수다를 떨다가 벼랑간 고춧가루가 제 코에 들어가서 의액 취하는 괴상한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동시에 한바탕 크게 웃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갓은 밑둥부터 잘 잘라야 돼. 안 그러면 담갔을 때 쓴맛이 많이 날 수도 있거든.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 덮고 싶어서 오랜 기간 갓김치를 담그지 않고 있었는데 저는 어느새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너무나 그리웠나 봐요. 며느리와 오손도손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갓김치를 다 담그게 됐습니다. 어머니, 얼른 드셔보세요. 맛이 어떠세요? 처음 만들어 본 거라 너무 떨려요. 처음 만들었는데 괜찮은데? 고생 많았다, 아가. 어머,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가 담근 갓김치는 어설프긴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먹었던 갓김치를 안 먹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갓김치를 맛보니 그간 꾹꾹 눌러왔던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가 담그신 그 갓김치를 맛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머,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어디 안 좋으세요? 시어머니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눈물에 며느리는 갑자기 또 아픈 줄 알고 깜짝 놀라며 물었죠. 괜찮다. 갓김치가 매워서 코끝이 찡하네. 눈물이 다 난다. 며느리는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건지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어머니, 저도 갓김치 먹을 땐 꼭 눈물 찔끔 흘려요. 어머니도 저랑 똑같으시다. 어머니가 눈물까지 다 흘리시고. 저도 며느리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며느리가 참 예쁘고 사랑스럽더군요. 군말 없이 시어머니와 같이 갓김치도 담가주고 씩씩하기까지 하다니요. 저희 시어머니도 저를 보며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오히려 무뚝뚝한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며느리처럼 발랄하게 웃기는커녕 시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늘 풀죽어 있었으니까요. 처음 결혼하고서는 시어머니께 그저 며느리 도리만 적당히 하겠다는 기계적인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랬던 제게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제가 방에 혼자 숨죽여 울던 날 말이죠. 만약 그날에 시어머니가 방에 안 들어오셨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어쩌면 시아버지의 잔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정말로 도망쳐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아들과 이렇게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을 테죠. 결국 저를 단단히 만들어줬던 건 시어머니가 손수 챙겨주신 소주와 갓김치였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새삼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와 같이 갓김치를 만들면서 생각한 건데요. 시어머니가 만든 갓김치가 더욱 특별했던 건 시어머니가 가진 손맛도 손맛이겠지만 시어머니만의 따뜻한 마음이 한가득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처럼 며느리에게 사랑을 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마음만이라도 꼭 전달하고 싶었죠.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저도 어머님 같은 분을 모실 수 있어서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머님이 알려주신 갓김치 비법 제가 잘 기억해두고 나중에 엄청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꼭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저는 얼른 갓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오래 살아달라는 며느리의 말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승에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아들 결혼식도 받고 며느리에게 갓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줬으니까요. 게다가 의사가 말한 3개월보다도 훨씬 오래 살았으니 이만한 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며느리가 낳을 손주까지도 보고 싶지만 더는 욕심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암 치료도 더 이상 이어나가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되었거든요. 4번의 항암 치료에 몸이 견디기 힘들었는지 점점 쇠약해지고 있어요. 제 몸은 제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저를 봐주던 의사 역시 결국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죽는다는 게 두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한 삶이었어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도 끝날 테고 시어머니 곁으로 갈 날만 남았네요. 시어머니는 분명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며 저를 질책하시겠죠. 그래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 주실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희는 개다리 소반에 소주랑 갓김치를 한가득 차려 추억을 되새김질하겠죠. 그때는 저도 꼭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껏 쑥스럽다는 이유로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울보 며느리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요.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행복이 깃들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